국민안전기획특집 세이프 코리아. 지진, 이젠 365일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경북 경주 남서쪽의 8km 지점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방금 온몸으로 느껴지는 몸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11월 15일 2시 29분 57초에 진도가 많이 느껴지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기획특집 세이프 코리아. 지진, 이젠 365일 대비가 필요하다. 진행을 맡은 배정미입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지금까지 규모 4 이상의 강진이 무려 3차례나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5.4 포항 지진의 여진만 100여 차례. 이젠 규모 2에서 3 정도의 여진은 포항 시민들에겐 일상이 됐습니다. 지진으로 시민들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겠죠. 지진 대응의 기본은 경보 체계입니다. 현재 기상청의 지진 감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인지되고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의 지진 경보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상청의 우남철 주무관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이제 전국에 156개의 지진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관측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전국에서 땅의 흔들림을 감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관기관이라에서 이제 관측하는 관측 자료까지도 같이 실시간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 감시되는 자료는 자동으로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이 분석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근무자의 그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통보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던 2016년 경주 대지진은 놀라움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재난 문자도 늦게 오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만큼 부실했죠. 이후 지진 경보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우리의 지진 경보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청의 우남철 주무관입니다. 지난 2016년에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상청에서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년에 울산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1호 지진 조기 경보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16년에 경주 지진까지는 50초 이내에 조기 경보 체계를 이제 발표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약 27초 만에 지진 조기 경보가 이제 발령된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주 지진 이후에 대두가 됐던 것이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긴급 재난 문자가 좀 늦게 도착했던 문제가 이제 경주 지진 때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직접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도록 그 체계를 바꿨고 이후에 17년에 들면서는 이 조기 경보를 50초 이내에 발령하던 것을 15에서 25초 이내 또 포항 지진 이후에는 7에서 25초 이내로 발령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해 왔습니다. 경주 지진 때는 지진 발생 후 27초 후 조기 경보가 발령됐지만 1년 후 포항 지진 땐 지진 경보 시간을 7에서 8초 단축해 발생 19초 만에 조기 경보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는 지진파보다 긴급 재난 문자가 먼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11일에 일어난 포항 지진 땐 지진 발생 이후 7분 뒤에야 재난 문자 알람이 울려 재난 문자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후 기상청에선 지진 통보 발표 체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기상청의 우남철 주무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후 2.0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정보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우선은 긴급 정보 체계가 있습니다. 규모 3.5 이상이 됐을 경우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 5.0 이상일 경우에는 지진 조기 경보가 7에서 25초 내에 발령되도록 되어 있고 규모 3.5에서 5.0 미만일 경우에는 60초에서 100초 사이에 신속 정보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그 빠른 정보가 나간 이후에는 5분 이내에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지진 정보가 이제 발표되게끔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반도 인근이나 전 세계에서 발생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작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경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령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경보가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이현 선문대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는 빨리 지진의 파를 측정해서 대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P파가 오고 그 다음에 1분이나 1분 50초 지나서 S파가 옵니다. 그 1분에 1분 50초 사이에 어떻게 대피해서 인명과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진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도쿄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2초라도 더 빨리 조기 경보를 실시하면 인명피해를 25% 줄일 수 있고 10초만 더 빨라도 인명피해는 9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현 선문대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방송사들이나 미디어사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 CBS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경우에도 4.6도 지진이 있었는데 7분 늦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담당자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국민 대피를 위하여 문자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이 문자 방송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대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NHK와 같이 이런 조기 경보 방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문자 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전송 시스템과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달 체계를 갖추는 일도 시급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현 선문대 교수입니다. 이제 뉴미디어 시대에 멀티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서 여러 채널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특히 이 이성을 통한 이 DMB 방송은 이 재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1세대 매체입니다만은 이걸 개발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HD급으로 올려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UHD 방송을 이용해서 여러 매체마다 SNS라든지 TV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조기적으로 열려야 된다. 지진은 아주 긴박한 재난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함인데요.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지진을 알리고 대응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장 경보용 기술과 국가 관측망 기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결합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지진 조기 경보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정호 센터장입니다. 포항 지역에서 이제 지진이 났을 때에 포항이라든지 대구 지역은 상당히 진앙 위치와 가깝기 때문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속도 지진계들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이제 네트워크 방식의 조기 경보 시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지진파를 측정하는 가속도 지진계를 같이 결합을 하면 조금 더 빨리 경보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방식하고 현장의 가속도 지진계를 위한 현장 경보 방식을 서로 결합을 한 방식을 하이브리드 지진 조기 경보 방식이라고. 빠른 지진 경보 문자도 중요하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시민들은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석대 공하성 교수입니다. 먼저 예방이 중요한데요. 가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고정 장치로 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창에 비산 방지 필름을 붙여서 지진 발생 시에 그 유리창 파편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그 조치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대피 매뉴얼 숙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한 그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되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상시에 그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어디에 있을 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운전 중에 지진을 만나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 등을 통해 정보를 잘 들으면서 자동차 키를 꽂아두고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 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고 아울러 대피소 안내가 재난 문자 시 함께 온다면 좀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초기 대응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회사, 공공기관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석대 공하성 교수입니다. 네, 먼저 그 지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진 대비 훈련 횟수로만 봐서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실시합니다. 한국은 1년에 4회 이상 실시하고요. 일본은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영상 시청 등 이론 위주가 대부분인데 반해서 일본은 이론 교육, 그리고 영상 교육, 실제 훈련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각본에 짜여진 이런 훈련만을 주로 실시하는 반면에 일본은 시나리오에 짜여진 훈련도 실시하지만 불시의 훈련도 실시해서 최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지진이 일어나면 건강한 일반인도 빨리 대피하고 대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경우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대책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체계적인 지진 대비 훈련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재난조기 경보 협업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기상청의 지진조기 경보 시스템과 일선학교가 직접 연결돼 지진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지진조기 경보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원클릭 재난전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원클릭 전파 시스템은 문자, 전광판, 버스 정보 안내기, 지하철 행선지 안내기, 알림톡 모든 시스템이 한 번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금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 내 교실에서도 재난 전파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 시각 훈련 지진 경보를 발령합니다. 훈련 지진 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 잘 대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과 함께 재난안전 상황실을 제대로 준비하는 일도 필요한데요. 부산시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부산시청 이재덕 주무관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재난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부산시 스마트 빅보드를 구축하였으며 스마트 빅보드에서 분석하고 판단한 재난 사항을 원클릭 재난 전파 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 사항을 전파하여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규모 5.4 지진의 진앙지인 포항에서는 지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포항시 자연재난팀 한현식 팀장입니다. 우리 포항에서는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 그리고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을 상대로 지진 대응 훈련과 공공건물 지진 안전성 표시 인증 마커제를 획득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지진 계측기를 진전지 부분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진 해일 예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진 해일 3개소 재해 예경보 시스템 29개소에 대해서 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원래는 지진 해일 예경보 시스템 3개소 재해 예경보 시스템 5개소에서
다양한 기술을 응용해 정교한 시스템을 정립한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외국에선 지진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 하면 일본을 떠올리시죠. 일본은 긴 시간 지진을 겪어오면서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시스템과 지진에 대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일본 기상청 기상연구소 미츠유키 호시바 팀장의 얘기입니다. 2011년에 일본 동북지방에 무려 진도 9의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근대 역사와 최근 3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죠. 이에 따른 여진의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구마모토에서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지진 다발 국가인 일본은 2007년 12월부터 긴급 지진 속보 EW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오기 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또 일본 정부는 지진 예측 지도를 이용해 어느 곳에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지 확률로 나타내는 해저드 맵을 내놓고 비교적 확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난카이 지방 등의 서일본 지역은 특별히 지진 대비 건물 규정을 강화해서 실시 중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일상화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진이 무섭지 않거나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재난의 공포를 인정하되 이를 이겨나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지진 대응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형 재난 대응이 우리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 선문대 교수입니다. 미국이나 대만, 일본 같은 데는 이 조기경보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벌써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해서 EWS라고 하는데 일본이 조기경보제가 도입됨으로 따라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줄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방송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방송발전기본법을 보면 방송 사업자들은 재난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진 당시 기상청이 지진 속보를 발표하고 방송은 평균 7분 뒤에야 지진 정보를 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늦은 곳은 18분이나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난 시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보고 듣는 가장 중요한 매체인데요. 우리는 몇 차례 강진을 겪으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난 시 라디오에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걸 감안하면 재난 방송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현 선문대 교수로부터 재난 시 라디오 매체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라디오의 재난 방송 경우에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는 이 라디오의 이 조기 경보나 재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고베 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이 라이프라인이 끊어지죠.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 가스가 끊어졌을 때 유일하게 이제 이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폭주하면 이 마비가 됐죠. 그래서 이 라디오가 재난이나 조기 경보에 굉장히 유효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DH급으로 올려서 UHD 방송이 된다면 좋은 매체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규모 5.0 이상의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방송사에서 즉시 재난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자막과는 다른 형식으로 긴급한 상황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과 외국인을 위해 영어 자막 방송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경북교통방송에서도 지진 이후 재난방송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윤태 TVN 경북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경북교통방송은 재작년 경주 지진과 작년 포항 지진을 시민들과 함께 겪은 이후 자체적인 재난방송 시스템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시에 가장 중요한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방송국 내에 자동 송출, 알림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송출되던 정기방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사이렌과 함께 지진 경보를 기계음으로 전달한 시스템입니다. 포항시에서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방송국 PD와 아나운서는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피소 등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경주시 재난안전센터를 연결해 전문가, 현장 공무원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몇 번의 지진에서 경험했듯이 지진 발생 직후 도로가 굉장히 막히고 혼잡합니다. 도로상에는 불법 주정차가 드러나고 주유소에도 미리 주유를 해두려는 차량들로 긴 줄이 생깁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도로 상황들을 신속하게 청취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 정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3차례의 강진과 수많은 여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지진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진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나의 일, 우리의 일이란 생각을 갖게 됐죠. 아울러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우남철 주무관입니다. 네, 우선은 그 경주 지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진동을 느끼셨을 때 이것이 지진으로 인한 진동인지 공사장으로 인한 공사나 대규모 차량이 지나갔을 때 생기는 진동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이 지진이라는 이 재난이 국민들에게 정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내 삶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이제 많이 느끼셨고 특히 요즘에는 자그마한 진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아닌가를 의심할 정도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 체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많이 이제 높아지신 것도 사실이고요. 지진을 발생을 했을 때 이 지진으로 인한 진동과 떨림에 대한 신고나 또 제보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진이 언제 어디서라도 지진은 최근 우리가 만난 재난 중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진을 맞닥뜨렸을 때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 지진 대비는 365일 계속 이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민안전기획특집 세이프 코리아. 오늘은 경북교통방송에서 제작한 지진 이젠 365일 대비가 필요하다로 함께했습니다. 제작의 김호일, 배정미, 기술의 손재호였습니다.